국내 인기 있는 중고차 모델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리뷰해드리는 중고차 백과사전의 김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 사장이 소개해드릴 내용은 500만원대로 입문하기 좋은 수입 중고차 탑 5 모델을 김 사장이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5위입니다. 5위는 BMW E90 3시리즈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초 05년도에 가솔린 모델부터 출시가 되었었고요. 이후에 페이스리프트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09년식부터 이제 디젤 엔진이 들어간 모델도 함께 판매가 되었어요. 당시 E90 3시리즈 모델 자체의 이 디자인이 상당히 좀 심플하다 보니까 정기형 모델과 후기형 모델을 구분하는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뒷대로등 모양을 보시면 이 정기형 모델과 후기형 모델을 한눈에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심플했던 그런 모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E90 3시리즈 모델을 운행해보신 분들이라면 김 사장 얘기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시겠지만 지금 출시되는 3시리즈 모델과는 사뭇 다른 묵직한 핸들링의 느낌과 그리고 노면을 읽으면서 달린다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느껴질 정도로 3시리즈만의 주행 퍼포먼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당시에 카페에 들어가서 차주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운전하는 재미가 워낙 있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지금 나오는 3시리즈 모델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주행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그만큼 실제로 주행해보시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차량입니다. 정기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05년식부터 이제 08년식까지는 당시에 출시되었던 BMW 모델들이 누유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E90 모델 같은 경우에도 LCI, 그러니까 페리 형태의 약간 10년식 이후 모델부터는 이런 누유나 누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질병들이 조금은 개선이 되면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구입하시게 돼도 유지하시는데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연식도 있고 키로수가 있는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힘든 디젤 엔진 모델보다는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90 모델의 대표 고질병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키로수가 누적되게 되면 오일팬 쪽이나 가스켓 쪽에 누유가 좀 생기긴 해요.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애프터마켓 부품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국내 이제 BMW 정비하시는 분들의 정비 수준도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 가지고 오셔서 약 한 100만원 정도만 예방 정비 하신다고 보셔도 큰 문제 없이 오래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4위 모델. 4위 모델은 폭스바겐에서 나온 제타 차량입니다. 독일 국민차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이 폭스바겐 모델 중에서도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가솔린 엔진 모델도 있지만 폭스바겐 그러면 이제 디젤 엔진 이럴 정도로 제타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가솔린 엔진보다는 디젤 엔진 모델이 주력으로 판매가 되었던 그런 차량이고요. 제타 차량의 단점이라면 당시에 출시되었던 동급 국산차 모델에 비해서 옵션 사항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이 독일차 특유의 탄탄한 주행 성능과 그리고 언제 주행했는지 모를 정도로 연비가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 고질병으로는 폭스바겐 특유의 DSG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미션 방식이 들어가는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미션 플라이 휠 증상이 이제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기본적인 소모품 정도만 잘 이제 관리해 주시고 예방 정비만 잘 해주셔도 큰 고장 없이 오래 타실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위예요. 3위는 미니 컨트리맨 1세대 모델입니다. 보통 미니 그러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장고장 그리고 누유, 누수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만큼 이제 미니 그러면 미니 계열의 대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 쿠퍼 라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구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김 사장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컨트리맨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태생 자체가 미니 쿠퍼 라인과는
다른 차량입니다. BMW SUV 모델인 X1 차량을 베이스로, 그러니까 기반으로 제작된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니 쿠퍼 라인보다는 장고장이 확실히 덜한 차량이에요. 그만큼 중고차로 접근하기에도 장고장 면에서는 미니 쿠퍼 라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없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컨트리맨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꽤 오래된 모델이기는 하지만 미니에서 고집하는 그 미니만의 이 시그니처 형태의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 디자인 특성상 지금 시점에서 봐도 상당히 세련되면서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사이즈 자체도 컨트리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차량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3인 가족 수준 정도는 패밀리카로 이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 고질병으로는 BMW 기반의 차량들과 동일한 댐퍼 분리, 이제 크랙 증상만 잘 확인하시면 엄청난 고질병이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위는 닛산 큐브 모델입니다. 이 큐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1위에 랭크 시키고 싶을 만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봐도 큐브만한 차량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격적인 면이나 실용성, 안전성, 차 자체의 완성도, 내구성, 이런 부분들만 봐도 모든 면에서 상당히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큐브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식 대비 상당히 오래된 구형 모델임에도 디자인 자체가 독보적이에요. 디자인 자체가 독보적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차량을 몰고 다녀도 큐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오, 차량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차량이고요. 박스카 특유의 이 넓은 실내 공간과 차량의 앞좌석에 이렇게 앉으시면 전방 시야각도 상당히 좀 개방감이 좋은 편이라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이건 이제 단점도 될 수 있고 장점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차량에 비해서 옵션 사항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 수입차라는 기준점에서 봤을 때 옵션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고장날 부분도 많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구입해서 이제 차량을 운행하시기에는 이제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큐브의 이제 대표적인 고질병이라면 차량의 내구성이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큐브 차량도 그렇게 꼽을 만한 고질병이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 비중적으로 가장 좀 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무단 변속 형태의 이 CVT 미션의 내구성이 조금 아쉬운 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일류만 잘 교체해 주셔도 한 20만까지는 무난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1위는 극강의 내구성과 완성도를 자랑하는 도요타의 프리미엄 라인을 맡고 있는 렉서스 IS250 모델입니다. 신차가가 4천만원 중후반대 정도였어요. 그만큼 당시에는 강남 소나타라고 불릴 만큼 동급 라인에서도 상당히 고급 세단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는 05년도부터 정확히 얘기해서는 06년형부터 판매가 되었던 모델이고요. 등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식이 무색할 만큼 지금 시점에서 접근해도 터치식 내비, 앞좌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버튼식 풀 스마트 시스템, 후석에 들어가는 전동 블라인드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 옵션들이 07년식, 08년식 이런 모델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시점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도 통풍 시트가 없는 차량들도 많다고 봤을 때는 15년도 넘은 구형 차량이지만 상당히 고급 세단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렉서스의 극강
극강의 부품 내구성과 완성도로 인해서 주기적인 소모품 관리 정도만 잘 해주시고 원료 관리만 잘 해주셔도 큰 고장 없이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벌써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IS250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판매되었었던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렉서스 신형 모델의 어떤 디자인을 카피한 튜닝 파츠들이 상당히 많아서 상태가 좀 괜찮은 차량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이게 된다면 더 신형스럽게 지금 출시되는 신형 렉서스 모델 같은 느낌으로 탈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IS250 모델에 그러면 고질병은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고질병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발생이 되는 그런 대표 문제가 한 가지 있긴 있는데요. 워터펌프 누수 증상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보통 한 10만 킬로 전후로 이제 워터펌프랑 겉벨트 세트 이렇게 이제 교환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10만 패키지라고 해서 10만 킬로 주기로 10만 패키지 작업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만큼 중고차로 구입하실 때 10만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인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기본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잘 관리된 차량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구입해도 큰 문제 없이 오래 타실 수 있는 그런 명차 중에 명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김 사장이 500만 원대로 입문하기 좋은 중고 수입차 모델 탑5를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김 사장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100%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연식 자체가 오래된 모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해당 카페나 동호회에 가입하셔서 꼭 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렴한 금액대로 수입차를 한번 입문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김 사장이 알려드린 이 내용 참고하셔서 멋지고 좋은 차량 구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국내에서 더 인기 있는 중고차 모델 리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